안녕하세요.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그 증상, 바로 가려움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렵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겨울철만 되면 몸이 건조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긁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혹시 그 가려움증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몸 안에 숨어 있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암 환자의 10% 이상이 병의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냥 긁고 연고 바르면 낫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징후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속 장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작은 증상도 놓치면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몸 전체가 간질간질하거나 밤에 유난히 심해진다든지 보습제를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가려움이 있으셨다면 그냥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노인분들이 가려움증을 통해 암을 발견한 실제 사례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노년기에 찾아오는 가려움증, 단순한 건조증으로만 넘기기엔 때론 몸 안에 더 큰 질병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간암과 관련된 가려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암은 60세 이후에 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대표적인 암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복통이나 체중 감소가 간암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전신 가려움증이 간암의 첫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암이 진행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담즙산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간 기능이라면 담즙이 소화관으로 원활히 배출되지만 간암으로 인해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 담즙산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며 피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 전신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가려움증은 처음에는 팔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에서 시작되다가 점점 몸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가려움이 심해져서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해지는데요. 이는 밤 시간대에 체내 염증 물질과 담즙산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밤에만 긁느라 수면 장애까지 겪으시면서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곤 하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남자 환자분은 원래 피부가 건조해 겨울철이면 간지럽다고 하셨는데 작년 가을부터 이유 없이 몸 전체가 간질간질해져서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연고를 여러 번 발라도 효과가 없었고 샤워를 자주 하셔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건조증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도 줄면서 체중이 3kg 이상 빠졌다고 하시길래 바로 간 기능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고 추가 초음파 검사와 MRI를 통해 간암 2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간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일반적인 가려움증과는 다르게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피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연고나 샤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피부에 발진이나 뾰루지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혼동하기 쉽습니다. 밤에 특히 심해지는 것도 간암의 가려움증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피부 전체가 간질간질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긁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엔 진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간암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연고만 바르다가는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간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이유 없이 가렵고 보습제를 발라도 전혀 낫지 않으며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 환자분들 중에는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간암 진단을 받기 전 6개월 이상 이유 없이 몸이 가렵다고만 호소하시다가 병을 키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듣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연고로도 낫지 않는 전신 가려움증이 있다면 꼭 간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가려움증 중에서도 담낭암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담낭암은 간암보다 더 조용히 진행되는 암으로 증상이 늦게 나타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 전체가 간질간질해지는 가려움증이 담낭암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담낭에 암이 생기면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서 담즙산이 혈액 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담즙산이 피부로 흘러나와 피부,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몸 전체가 이유 없이 간질간질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담낭암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배가 아프거나 소화불량이 나타나기 전에 전신 가려움증을 먼저 호소하십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견딜만 하다가도 밤만 되면 미친 듯이 가려워서 긁고 또 긁다 보면 피부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심한 경우 진물이 나와 감염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여성 환자분은 원래부터 피부가 건조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온몸이 간질간질해져서 밤잠을 설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쓰던 로션을 듬뿍 바르고 알레르기 약까지 복용해봤지만 전혀 낫지 않았다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도 줄면서 체중이 3kg 이상 빠져 병원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간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후 정밀 검사로 이어갔더니 담낭암 2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일 줄 몰랐어요. 좀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담낭암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보습제를 발라도 심지어 피부과에서 처방한 연고를 발라도 호전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담즙산이 혈액에 쌓여 피부로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건조증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바르고 씻고를 반복해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담낭암의 가려움증은 피부가 특별히 거칠거나 발진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황달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에는 눈 흰자위와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이때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럴 땐 이미 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담낭암 환자분들 중 일부가 음식 섭취 후 소화가 잘 안 되고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나면 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7세 남성 환자분은 몸 전체가 가려워서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디로션을 몇 통째 발라도 소용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알레르기일 거라며 항히스타민제만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 체중이 5kg 이상 빠지고 피곤함이 극심해져 결국 대형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후 담즙 정체가 해결되면서 그때서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낭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지만 가려움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피부가 멀쩡해 보이는데도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담낭암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담낭암은 간암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암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밤마다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 가려움증, 혹시 담낭암의 신호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연고로도 해결되지 않는 전신 가려움증이 있다면, 특히 식욕부진이나 체중 감소,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함께 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노년기 가려움증 중에서도 림프종에서 나타나는 전신 가려움증은 많은 환자분들이 단순한 알레르기나 건조증으로 오해하고 지나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한 종류로 특히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이 암은 진행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가장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유 없는 가려움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림프종 환자의 약 30%가 병이 진행되기도 전에 전신 가려움증을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림프종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보통 몸 전체에 발생하며 특히 밤에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종양세포가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히스타민, 인터류킨 등의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피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건조증에서 오는 가려움증은 피부가 뻣뻣해지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반면, 림프종의 가려움증은 피부 겉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유 없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몸 전체로 번져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남성 환자분은 원래부터 피부가 민감해 샤워 후에 간지러움을 자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온몸이 이유 없이 간질간질해지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쓰시던 로션이나 알레르기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가려움이 더 심해졌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3개월 사이 체중이 4kg 이상 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져 목이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목 주변을 만져보니 림프절이 만져져서 추가 검사를 권유드렸고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 결과 림프종 2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를 통해 병세가 호전되면서 그때서야 가려움증도 서서히 사라지셨습니다. 림프종의 가려움증은 보통 전신에 나타나며 밤에 특히 심해져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견딜만 하다가도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온몸이 간질간질해지고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연고나 보습제를 발라도 별 효과가 없고 피부에 뚜렷한 발진이나 발적이 동반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단순한 알레르기나 건조증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면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림프종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 가려움증은 림프종의 조기 진단에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종 환자분들 중 일부는 림프절이 붓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의 림프절이 부드럽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함께 전신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림프종은 비교적 항암 치료 반응이 좋은 암이므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은 팔꿈치부터 다리까지 간질간질하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건강음료며 민간요법도 해보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피부과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며 연고와 항히스타민제를 받으셨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체중이 빠지고 목이 뻣뻣해져서 혈액내과에 의뢰했을 때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가려움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긁기만 하며 밤을 새운 것이 얼마나 헛수고였는지 말씀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림프종의 가려움증은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며 피부에 뚜렷한 변화 없이 몸 전체가 간질간질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낮에는 비교적 덜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 살이 빠지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림프절이 만져진다면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라 림프종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가려움증 중에서도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피부암에서 비롯된 가려움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암이라고 하면 단순히 검은 점이나 혹처럼 피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만을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피부암 초기에는 눈에 띄는 덩어리나 발진이 없으면서도 가려움증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피부암, 특히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암의 가려움증은 대체로 국소적입니다. 몸 전체가 간질간질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암이 자라고 있는 부위가 이유 없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자꾸 긁게 됩니다. 특히 기저세포암은 얼굴, 목, 귀, 두피 등에 잘 생기는데 이 부위가 가렵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단순한 건조증이나 햇볕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진찰해보면 피부가 약간 불규칙하게 솟아오르거나 진물이 살짝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부위를 긁다가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서 피부암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2세 남성 환자분은 몇 달 전부터 귀 뒤쪽이 간질간질해서 긁다 보니 딱지가 생기고 피도 조금씩 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상처라고 생각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찰해보니 귀 뒤쪽에 작지만 불규칙하게 솟아오른 병변이 있었고 조직 검사를 통해 기저세포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제거하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냥 간지러워서 긁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병이 될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그랬어요. 피부암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연고를 발라도 쉽게 낫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한 습진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보습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바르면 조금씩 좋아지는데 피부암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고를 바르고 며칠 지나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혹은 땀을 흘린 후에 더 간질간질해져서 긁으면 긁을수록 그 부위가 붉어지고 따끔거린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피부암의 가려움증은 피부가 눈에 띄게 붉어지거나 물집이 생기지 않고 그냥 간질간질한 느낌이 계속되면서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그러다 다시 긁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편평세포암의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햇볕을 많이 받은 손등, 얼굴, 목 주변에서 발생하며 처음엔 작은 각질이나 딱지로 시작되다가 점차 가렵고 따끔거리면서 긁으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은 손등이 간질간질하다고 해서 연고를 바르고 지내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증상이 낫지 않고 오히려 딱지가 생기면서 더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진단이 되었고 조기 발견으로 수술 후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그때를 떠올리며 그저 건조해서 간지러운 줄 알았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피부암의 가려움증은 이렇게 특정 부위에서 시작해 점점 심해지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오는 식으로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고 연고로도 낫지 않으며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잘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햇볕에 많이 노출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귀, 얼굴, 목, 두피, 손등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피부암의 가려움증을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다가 병이 진행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긁어도 낫지 않는 그 간질간질함, 혹시 피부암의 신호는 아닐까요? 연고로도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증이 특정 부위에서 계속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한 피부 건조증으로만 여겼다가 뜻밖의 피부암을 발견한 실제 사례가 있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피부 질환과 암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느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1세 이정호 어르신은 원래부터 얼굴이 잘 건조해져서 매년 겨울철이면 로션을 듬뿍 바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유독 간질간질해지고 밤에 누우면 더 심해져서 긁느라 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자꾸 손이 갔고 그 부위를 긁다 보니 딱지가 생기고 나중엔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조금씩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염이나 건조증으로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랐지만 전혀 낫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증상이 너무 불편해 결국 저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관자놀이 부위에 1cm 정도 크기의 불규칙한 병변이 솟아올라 있었고 주변 피부가 살짝 붉으면서 눌렀을 때 따끔거림을 호소하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권해드렸고 검사 결과 기저세포암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고 치료 후에는 가려움증도 사라져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어르신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여성 김명자 할머니는 손등에 생긴 간질간질함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손이 거칠어져서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셨지만 이번에는 핸드크림을 발라도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져서 긁다 보니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찰해보니 손등 중앙에 약간 딱지가 앉은 듯한 병변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주변이 살짝 붉게 부풀어 있고 눌렀을 때 따끔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었고 수술 후 깨끗이 치료가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료 후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건조해서 가려운 줄만 알았는데 병이었네요. 너무 놀랐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피부암의 가려움증은 이렇게 특정 부위에서 시작해 점점 심해지고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거나 진물이 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고 연고를 발라도 호전되지 않으며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잘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심코 넘기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피부암의 가려움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의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정호 어르신과 김명자 할머니처럼 평소에 건조증이라 생각하고 연고만 바르다가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은 병이지만 방치하면 주변 조직까지 침범해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회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그저 밤에만 간질간질하다며 참고 참으시다가 병이 커진 후에야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햇볕에 많이 노출된 부위, 귀, 얼굴, 두피, 목 주변, 손등 등은 피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피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간질간질함이 특정 부위에서 계속된다면 혹시 피부암의 신호는 아닐까요?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는 그 간질간질함,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으니까요. 피부암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단순한 증상처럼 보여도 환자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오늘은 가려움증을 참고만 지내시다가 결국 피부암 진단을 받고 치료 후 건강을 되찾으신 몇 분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 구미에 사시는 79세 이춘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왼쪽 광대뼈 근처가 간질간질해서 밤이면 자꾸 긁으셨다고 합니다. 긁다 보니 딱지가 생기고 때로는 피도 나왔지만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조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점점 커지고 주변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더니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진물까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이웃분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셨고 결국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 기저세포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후 상처가 아물고 나서야 밤에 잠을 설치던 가려움증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할머니는 밤에 긁으면서도 연고만 바르면 낫겠지 하고 넘겼던 자신이 한없이 미련했다고 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82세 박정수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손등에 작은 붉은 점이 생겼는데 몇 달 전부터 그 주변이 자꾸 간질간질해서 긁으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참을만 했지만 밤만 되면 심해져서 손등을 긁다가 상처가 나고 딱지가 생겼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 결국 병원을 찾으셨는데 편평세포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했고 이후에는 가려움증도 말끔히 사라져 다시 손주들과 손잡고 산책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손등이 간질간질해서 잠만 설치다 병까지 키울 뻔했네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한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6세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목 뒤쪽이 한동안 간질간질해서 샤워 후 보습제를 잔뜩 바르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목이 붉게 달아오르고 긁으면 딱지가 생기고 그 부위가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내원해 진찰을 받아보니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 수술 후 완치되셨고 치료가 끝난 뒤 할머니는 밤마다 괴롭히던 가려움증에서 벗어나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주변 분들께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신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부암의 가려움증은 결코 단순한 건조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고 긁으면 긁을수록 상처만 남고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진물이 나는 증상이라면 단순한 피부질환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햇볕에 많이 노출된 얼굴, 귀, 두피, 손등 등은 피부암이 잘 발생하는 부위이므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암의 가려움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치부하다 병이 진행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몸의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듣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피부암은
비교적 항암 치료보다는 수술로 완치가 잘 되는 암 중 하나이므로 무심코 넘기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건조해서 가려운 줄만 알았어요.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그저 건조증이라고 생각하고 연고만 덕지덕지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듣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간질간질함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몸을 가장 잘 돌보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피부암의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밤에 편히 주무시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병을 치료한 후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피부암 가려움증을 이겨낸 분들이 치료 후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80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난 기저세포암을 치료한 뒤 그동안 방치했던 작은 증상 하나하나를 더 이상 무심코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한 번씩 거울을 보며 피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제발 걱정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료 전에는 그저 나이 들어서 피부가 간질간질한 줄만 알았다며 이제는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이순자 어르신은 치료 후 햇볕 노출을 피하기 위해 평소 모자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시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피부암은 햇볕과 자외선 노출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자외선 차단이 중요합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덕분에 피부가 훨씬 건강해졌고 가려움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주변 분들께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실천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피부암을 치료받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간질간질함이 생기면 연고만 바르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연고로도 낫지 않는 가려움증이 계속되면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병이 진행되면 상처가 덧나서 딱지가 생기거나 진물이 나와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치료 범위가 넓어져 수술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치료 후 피부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순한 비누로 샤워한 후 물기를 닦아내고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긁는 습관이 생기고 이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에 물을 6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 몸속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치료 후에야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며 깨닫게 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전문가와 상의하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증상 같아 보여도 때로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듣고 제때 검사를 받아보는 분들이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 간질간질함이 계속된다면 연고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병원에서 조기에 진단받으면 수술로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후에도 자외선 차단, 보습 관리, 정기 검진 등 작은 습관들을 통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몸이 간질간질한데 연고로도 낫지 않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